여러분,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세안 후 습관이 피부 노화를 엄청나게 앞당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피부에 좋다고 생각하면서 해왔던 행동들이 사실은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안 후 물기를 닦는 방법과 순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앞으로 10년 후 피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안을 마친 직후에 어떻게 하시나요?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으시나요? 아니면 가볍게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스킨케어를 시작하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맞고 어떤 방법이 틀린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세안 후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세안을 마친 직후 30초입니다. 이 30초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보습력이 완전히 달라지고 결국 노화 속도까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최악의 세안 후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물기 제거 방법과 순서입니다. 세 번째는 물기 제거 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스킨케어 타이밍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하는 최악의 세안 후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빡빡 문질러서 물기를 없애려고 합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는 더욱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행동이 사실은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피부 장벽은 외부의 나쁜 물질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피부 안쪽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면 이 소중한 피부 장벽이 손상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두 번째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로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국 매일 아침 수건으로 열심히 닦는 그 행동이 매일 조금씩 피부를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수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욕실에 걸어둔 수건은 습기가 많은 환경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세안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놓고 거기에 세균이 가득한 수건을 문지르는 거니까요.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잘못된 습관은 세안 후에 물기를 완전히 다 없애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다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세안 후에 피부에 약간의 수분기가 남아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세안 후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입니다. 세안을 마치고 나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한참 후에 스킨케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피부의 수분이 급격하게 날아갑니다. 특히 환기가 잘 되는 욕실이나 에어컨이 켜져 있는 공간에서는 더욱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세안 후 스킨케어를 시작해야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그날의 스킨케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바른 물기 제거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눌러서 흡수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두드리듯이 살살 눌러주면서 물기를 흡수시켜 주세요. 절대로 문지르거나 닦아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치 피부를 소중하게 대하듯이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안 후에 피부에 약간의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 전문가들은 이것을 방언조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화장품을 바르면 화장품의 보습 성분이 피부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약간의 수분이 화장품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너나 에센스처럼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들은 완전히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 살짝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에 바르는 것이 효과가 몇 배는 더 좋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오랫동안 쌓이면 피부 보습 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수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면 수건보다는 극세사 소재의 수건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극세사 수건은 섬유 자체가 매우 가늘기 때문에 피부에 주는 자극이 훨씬 적습니다. 또한 흡수력이 좋아서 살짝만 눌러도 여분의 물기가 잘 제거됩니다. 그리고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몸을 닦는 수건과 얼굴을 닦는 수건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얼굴 피부는 몸의 다른 부위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마련하시고 이틀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찮으시다면 일회용 면 패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얼굴 전용 일회용 타월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기를 닦는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마에서 시작해서 볼로 내려오고 코와 입 주변을 거쳐 마지막으로 눈가와 목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가 부분은 피부가 가장 얇고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조심스럽게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눈가를 먼저 강하게 닦으면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기 제거 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스킨케어 타이밍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세안 후에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세안 후 30 최소 1분 이내입니다. 이 시간 안에 첫 번째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요. 세안 직후에는 피부 온도가 약간 높아져 있고 피부 세포들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이때 화장품을 바르면 성분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피부 표면이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흡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세안 후 1분만 지나도 피부에서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의 경우 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30초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토너나 미스트 같은 첫 번째 수분 제품을 바르는 것입니다. 스킨케어의 가장 첫 단계 제품을 이 시간 안에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에센스나 세럼 크림 등은 순서대로 차례차례 바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안 후 스킨케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기본 원칙은 질감이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처럼 묽은 토너를 먼저 바르고 에센스, 세럼, 아이크림, 로션, 크림, 선크림 순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많이 물으시는 게 토너 앞에 에센스를 바르면 안 되냐는 건데요. 에센스를 토너보다 먼저 바르면 토너의 성분이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가벼운 것을 먼저 발라야 피부에 제대로 흡수되고 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서 영양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잠가주는 원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타입별로 세안 후 관리 방법이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건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기를 제거할 때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건성 피부는 이미 피부 자체적으로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안 후에 더욱 빠르게 건조해집니다. 건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기를 살짝만 제거하고 피부에 수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보습 제품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안 후 스킨케어 타이밍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지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지가 많이 분비되니까 보습을 덜 해줘도 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것과 피부 속 수분이 충분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성 피부라고 해도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성 건성 피부 또는 수분 부족 지성 피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피지는 많은데 수분은 부족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가벼운 보습 제품으로 수분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마와 코 부분인 T존 부위와 볼 부분인 U존 부위를 다르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위주의 가벼운 제품은 전체에 발라주시고 유분기 있는 크림은 건조한 볼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기를 닦을 때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자극을 줄여주시고 향이 없는 무향 수건이나 일회용 타월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빨개지는 반응이 있다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세안제가 피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세안제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안물 온도에 관한 것입니다. 세안할 때 물 온도도 피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유분과 수분을 동시에 씻어내기 때문에 세안 후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반면에 너무 차가운 물만 사용하면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온수로 세안을 하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미온수로 모공을 열어서 노폐물을 씻어내고 마지막에 차가운 물로 모공을 닫아주는 것이죠.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건으로 얼굴을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켜 주세요. 두 번째로 물기를 완전히 다 닦지 마세요.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는 방원조 상태에서 스킨케어를 시작하세요. 세 번째로 세안 후 30초 안에 첫 번째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기 시작하세요.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얼굴 전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고 이틀에 한 번씩 교체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스킨케어 제품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서로 발라주세요. 이 5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셔도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피부가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화장품을 사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기본적인 습관부터 먼저 바로잡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0만 원짜리 크림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없지만 올바른 방법만 지키면 저렴한 제품으로도 충분히 좋은 피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피부 관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